상품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대한 상품 모조리 다 읽고 중진공에서 설명하는 상품 모조리 다 읽고 내한테 맞는 게 뭐지라고 찾는 것보다는 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필승입니다. 포업노트 영업 이사님 이명진 이사님을 모시고 제가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1차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가지고 댓글에 제가 문의할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Q&A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Q&A부터 먼저 영상에서 집어주고 그 다음에 오늘 준비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Q&A 타임에서 첫 번째로 지금 댓글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하나의 사례로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1차 방송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부터는 이제 원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상세한 사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 항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이번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충분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번에는 약간 목차 같은 개념이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댓글을 주신 분의 내용을 보면 좀 긴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 나갑니다. 사실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해주는 자금들도 많이 있지만은 예비 창업자 이외에 초기 창업자분들에 대한 지원 자금도 충분히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분에서도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분들을 위한 지원 자금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릴 예정이니까 이 동영상을 참고를 해주신다면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동영상을 또 보시고 디테일하게 Q&A 관련돼서 다음 동영상에 이제 질의응답을 해드릴 것들을 달아주시면 조금 더 정합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영상에서 임명진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시고 또 한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다음 컨텐츠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는 컨텐츠를 찍을 예정이니까 또 이번 영상 보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부수적으로 문의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가 많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뭐 대행을 해주나요? 뭐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모든 걸 통합 관리를 해 주신다고 해서 좀 오해가 있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금 신청 대행 이런 거는 자체는 불법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노트 쪽으로 통해서도 이제 동영상 이후로 문의가 가장 많이 왔던 부분이 지원금 신청을 대행을 해주시나요? 라는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사업노트를 운영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대행을 해드리는 업무는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지원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대행을 해서 신청을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지금 사실상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런 이제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그런 불법 정책 자금 브로커들이 가장 많은 이제 사회적인 이슈를 낳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사업주분들도 정보만 충분하고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쓰는지만 파악을 하신다면 이제 혼자서 진행을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난이도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단지 이제 사업주분들께서 스스로 진행을 하지 못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정보 부족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을 못 잡는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인데 이거를 이제 노리고 정책자금 브로커라든지 이제 기타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인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불법 정책자금 브로커들을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업주분들께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림으로 인해서 이런 정책자금 브로커들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역할이지 사업자금, 정책자금을 받게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대행을 해드린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모든 사업이 똑같지만 뭐 이거 저도 직접 사업계획서 쓰면서 배운 게 많거든요.
모든 사업에 뭔가 좀 자동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업계도 그렇고. 네. 사업은 본인이 대표고 그 사업의 사업주가 본인이시라면 한 번쯤은 본인 사업에 대해서 뭔가 자금 지원하는 것부터 꼼꼼하게 한 번씩은 직접 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거고, 네, 맞습니다. 이제 불법적인 브로커 일이라기보다는 그런 거와 별개로 지금 포업노트에서 제공하는 정책 자금에 대한 정보는 그냥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이런 자금들이 있어요 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래요 라고 사업주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업 계획서 쓰는 요령, 네. 그죠? 뭐 그렇죠. 요런 노하우들만 조금 알려드리는 거지, 그런 거는 결국적으로 행위는 본인이 직접 다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사업주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각 이제 정책 자금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 연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정책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상황별에 맞게 이제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자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좀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리고 사업 규모도 큰 자금들 위주로 제가 선별을 해서 몇 가지를 예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에 대한 설명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신청을 해보시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시면은 이제 세부 이제 주관 기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관별로 이제 각각 문의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필요한 게 뭔지 확인을 하셔서 사업 참여를 진행하시는 게 맞는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업노트 측에서는 지금 이런 좀 대표적인 자금, 그렇죠. 대표적인 자금에 대해서 상품 설명을 지금 해드릴 거고, 네. 이 상품 설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이거 되겠는데? 이거 될까? 라는 궁금증이 있으면, 예를 들어 A라는 상품이 있는데 그 A라는 상품이 신용보증재단에서 한다. 네. 그럼 신용보증재단에 그 상품명을 물어보시면 되죠. 그렇죠. 요런 자금을 제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제 상황이 이렇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럼 신청을 해야 된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나요? 요런 것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나한테 맞는 자금을 찾아가는 방식이 더 빠를 겁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대한 상품 모조리 다 읽고, 중진공에서 설명하는 상품 모조리 다 읽고 내한테 맞는 게 뭐지라고 찾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저희가 섹션을 좀 나눴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비 창업자, 즉 3년 미만의 창업자들, 그리고 3년 이상의 창업자들,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눴는데 3년 미만의 창업자들에 한해서는 예비 창업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 포함해서 3년 미만이 된 모든 사업주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네, 맞습니다. 다음 컨텐츠에는 3년 이상, 그죠? 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3년 이상이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는 컨텐츠로 다음에 또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년 미만 그리고 예비 창업자에 대해서 상품 소개를 간략하게 지금 이명진 이사님이 해주실 겁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각 기관별의 공고가 뜨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실 사업 공고가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은 사업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친절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공고가 뜨긴 하지만은 거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시기는 어려우신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케이스별로 적합한 자금들에 대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나에게 적합하다 싶은 사업들이 있다면 바로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드릴 이제 자금 항목은 청년 창업사관학교라는 자금입니다. 사실 이 자금은 예비 지원 자격이 예비 창업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창업하신 분들도 가능해요. 창업하신 지 3년 미만인 사업주분들도 신청이 가능하신 자금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가지신 사업주분들에게 이제 창업에 대한 전 항목을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항목인데, 사실상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뭐가 도움이 될지 그렇죠. 그건 잘 안 와닿으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냥 글자로만 들으면 이건 뭐가 좋은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주분들께서 혹하실 만한 내용은
정부 지원금이 최대 1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융자의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안 갚아도 되는 돈이잖아요. 네, 맞아요.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산출을 하시게 될 건데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7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 70%가 1억이 도달할 때까지는 이제 그 해당하는 자금들을 지원을 해드리게 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모든 지원 사업들이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겠지만 이 청년 창업사관학교 또한 서류 접수 단계를 거쳐서 서류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발표 심사를 합니다. 이제 간단한 PPT 자료를 가지고 이제 심사관들 앞에서 발표 심사를 하게 될 거고요. 이 발표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현장 심사 혹은 면접 심사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면접 심사 단계를 거쳐서 최종 합격 통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 통보가 나게 되면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초에 신청을 하실 때. 내가 이 창업센터에 들어가서 입주를 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은 입주를 하지 않고 매주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교육을 들으면서 내가 창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을 할지, 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는 방향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시는 사업도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비입주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케이스, 각 상황별에 맞게 본인 그 사업주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면 될 거고요. 지금 올해 일정은 올해 1월 18일부터 해서 2월 8일까지 1차 접수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연 1회 진행이 되긴 하지만은 이제 하반기에 추경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추가 개설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지금 현재 신청을 못했다 하시더라도 이제 하반기에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고 추경 예산이 배정이 되고 하반기 사업 공고가 추가적으로 뜨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신청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정규 과정을 통해서 1억 원이라는 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런 분들은 보통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고 합니다. 그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에 한해서 추가 과정이 한 번 더 편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 추가 과정 또한 이제 지원되는 자금이 최대 1억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창업을 하신 지 3년 미만인 사업주분들께서는 충분히 이제 메리트를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지원 사업이 되겠죠. 말 그대로 사관학교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도 지금 신청해서 곧 PT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PT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게 입주랑 비입주가 있어요. 입주는 진짜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출근하고 맞습니다. 퇴근하고 거기서 완전 얽매여서 하는 건데 물론 예비 창업자들한테는 많은 인프라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좋지만 기존에 저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입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쟁률로 따지자면 비입주가 훨씬 경쟁률이 높겠죠?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입주형보다는 비입주형이 이제 경쟁률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사실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도 그렇죠. 그런 네. 방법이 더 이제 낫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 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관한 문의라든지 이제 시행일자 같은 경우에는 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이제 문의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소개해드릴 자금은 주관기관이 소상공인진흥공단입니다. 이게 명칭이 좀 비슷한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금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입니다. 신사업사관학교네요. 그 신사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맥락은 비슷합니다. 똑같이 이제 지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을 발굴해서 창업자들을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앞서 말씀드린 창업사관학교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예비 창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도 1차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천만 원 가지고는 사업자금 부족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 이 신사업 사관학교를 이제 수료하신 분들께는 융자 형태로 추가적인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2천만 원은 말 그대로 지원 자금이고 그 후에 이제 연계해서 융자를 해드리는 이제 1억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환 의무가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신사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촬영 날짜가 2월 23일인데 지금 현재 신청 일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일정을 이제 2021년 3월 2일까지 이제 13기째 이제 수강생을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고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준비를 하시기 조금 촉박하시다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난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셔서 3월 2일까지 접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신사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행하는 게 13기라고 한다면 14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고가 5월 혹은 6월 중에 다시 한 번 더 공고가 게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촉박하게 준비를 할 시간은 없고 조금 나는 이제 여유를 두고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예비 창업자에 한해서입니다.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다가 5월이나 6월 중에 공고가 뜨는 14기에 지원을 하셔서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점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온라인 도소매업 관련해서 이제 업태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 특이사항으로는 이 신사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이나 뭐 음료를 파는 카페, 이런 사업을 가지신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서 신청에 제한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신사업학교랑 중진공에서 하는 청년사관학교, 요거 두 개는 일단은 1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많지만 추가적으로 이 1차를 수료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 다음에 2차로 신청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있는 또 어떤 상품들이 추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메리트고, 사실 앞으로 지금 그럼 세 번째 상품 소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일하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을 하는 지원 자금입니다. 명칭은 생활혁신형 창업자금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예비 창업자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생활혁신형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특출난 기술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남들보다 발전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혁신형입니다. 생활에서 불편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원이 되는 자금이에요. 사실 공고를 한번 뭐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고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예시를 보면은 층간 소음 방지 매트, 아니면은 뭐 이벤트 용품 대여점, 아니면 다목적 카페 공간, 이런 것들이 공고상에 예시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난 이렇게 생활하니까 불편하더라 라는 것들을 개선하는 걸 사업 아이템으로 이제 내겠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디어의 적정성을 따져서 자금을 지원을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지원 자금에 대해서 이제 지원되는 부분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융자 형태라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성공 불융자 지원이라는 겁니다.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어렵네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생각한 아이템을 가지고 성공을 하면은 돈을 갚아야 되고,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실패를 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야 됩니까? 싫어야 됩니까? 이게 조금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할 그렇죠. 건데, 이제 남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이제 고민을 하는 게, 내가 남의 돈을 빌려서 했는데 내가 사업을 실패하면은 이걸 어떻게 갚지? 라는 부분이 가장 클 거예요.
근데 이 성공 불용자 지원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뭐 좀 어폐가 좀 그렇지만은 내가 실패를 했을 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에서는 사업을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되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이제 부담감을 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생활혁신형 창업 자금 같은 경우에는 공고가 아직 안 나왔어요. 연초에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이제 정책자금 일정에는 2월 중에 공고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났고 제 생각에는 아마 한 3월 중으로는 이제 공고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3월 공고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일반 내가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점들 그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입장에서 이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이제 지원을 해볼 만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성공이냐 실패냐를 판정하는 기준은 선정을 받고 대출을 받은 다음에 3년 후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년 후에 평가해서 이제 평가 리스트를 체크한 다음에 성공이냐 실패냐를 판정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남은 자금들을 상환하고 면제받고 결과가 갈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혁신형 자금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본인이 하는 사업이 충분히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구겨 넣으면 충분히 내가 썰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자금이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죠?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항목입니다. 명칭에서부터 아시다시피 이거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 패키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원 자금은 이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융자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때까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시행하면서 평균적으로 지원되어 있는 금액이 한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5,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이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 예비 창업 패키지의 특징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을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통장으로 현금을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기업체가 쓸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기관하고 협업을 하는데 쓰는 비용들을 정산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두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만 39세를 기준으로 해서 청년 파트가 있고요. 예. 만 40세 이상으로 중장년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대에 따라서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창업에 대해서 뭔지 모르는, 그러니까 내 사업을 어떻게 영위하면 좋을까에 대한 솔루션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컨설팅까지 다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창업 지원 교육을 이제 40시간 수료를 해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세팅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가닥을 잡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정은 3월 중에,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그렇죠. 공고가 뜨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요 주관기관도 이제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니 중진공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고를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고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공고가 뜨게 되면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는 지원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마지막 상품이죠, 이제. 네. 네, 5번째 상품 소개해 주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로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패키지 사업이었다면 지금 말씀드릴 거는 기창업자분들을 위한 패키지 사업입니다. 명칭 자체도 초기 창업 패키지예요. 똑같이 주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고요. 똑같이 이제 뭐 크게 이제 내용은 다른 게 거의 없고. 대동소이합니다. 예. 지원되는 자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이제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되는 항목이고요. 다만 다른 거는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형식의 지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수료하고 이제 지원 사업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이 산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원금이 산정이 되면은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급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형식이고요. 요 사업 같은 경우에도 2021년 3월 달에 이제 공고가 예정이니까 왜 예비 창업자만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줘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존에 창업하셨던 분들도 이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금을 이제 요청을 하실 수 있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니까 충분히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초기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초기 창업이란 말이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네. 혹시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초기 창업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창업 3년 이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이제 3년 이내가 될 거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이제 작성한 날로부터 3년 이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를 3년 하다가 네. 법인을 신규로 내서 이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거는 케이스가 조금 이제 갈리는데, 네. 개인 사업자를 이제 충분히 이제 영위를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 업종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를 진행한 기간도 포함을 시킵니다. 인정이 되는 네. 그런 형태군요. 그렇죠. 개인 사업자 2년하고 법인을 2년 동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같은 사업으로 이제 2년씩 했다라고 한다면 총 4년이라는 사업 기간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원에서는 제외가 될 겁니다. 다른 업종에 한해서 법인을 신규 법인으로 인정을 해주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다른 업종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표준 산업 분류표에 보면은 5자리로 산업 분류 코드가 있어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세세 분류라고 해서 앞에 4자리까지 같다라고 하면 같은 업종으로 보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앞에 4자리까지 동일하게 되면은 이제 같은 업종으로 보게 되니까 분류 코드를 참고하셔서 이제 분류 코드가 달라지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 경영 안정자금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따로 별도의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자의 신용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표자의 신용도가 가장 큰 이제 고려 사항이 될 건데,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내가 지금 당장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자금 지원을 받고 싶다. 그냥 돈을 빌리고 싶다라는 개념에서 그냥 일반 개인 신용대출하고 거의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단지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일반 은행에 비해서 금리가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부분이 특장점이 될 수 있을 건데, 요거는 사실상 신청하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순서도 심플하고요. 그냥 지원 서류를 준비를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출하게 되면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냥 현장 실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에서 실제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사업 운영이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융자 금액이 결정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행 절차상으로 따지면 이게 제일 간단해요. 다만 이제 융자 형식의 지원이고 그 다음에 차후에 이제 지원되는 금액이 대표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결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일반 경영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제 전체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 예산치가 지금 1조 3천억 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정 배정된 자금이 모두 소진이 되면은 끝나는 거네요. 네, 지원이 중단이 되는 거죠. 빨리 신청하는 사람이 좋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의 이제 사실 요거를 신청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때까지 경험을 해봤을 때 반려되는 경우는 잘 못 봤었어요. 네.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대표자의 신용도를 보고 빌려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빌려주는 자금의 규모가 대표자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정도가 나올지 아닐지는 신용도에 따라서 그렇죠. 평가가 되겠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사업주분들께서 이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 자금이라든지 융자 자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제 이거는 자금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지원금,
정부에서 그냥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1인 자영업자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요거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 1인 사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입니다. 1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대부분 안 하시죠? 그렇죠. 네. 왜 안 하냐라고 물어보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굳이 내 돈 내가면서 고용보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이 잘 될 때가 아니고 잘 안 됐을 때, 내가 폐업을 했을 때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다가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통해서 당분간의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인 자영업자분들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라에서 이 고용보험료 자체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이제 30%에서 50%까지 자영업자분들이 내셔야 할 고용보험료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최대 3년 동안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뭐 1인 사업자를 언제까지 영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3년 정도면은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지원 사업 자체도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죠. 많다 보니까 제가 이 사업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표에 보시면은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 이 등급을 뭐 내 등급이 어디냐 이런 걸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설정을 하면 됩니다. 내가 고용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나는 1등급으로 할래, 나는 2등급으로 할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고용보험을 신청을 하시고, 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제 뭐 한 달에 크게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안전벨트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입을 해 두신다면, 아마 이제 뭐 사업이 잘 될 때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그렇죠.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서 사업이 안 좋아졌을 때, 혹은 폐업을 했을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그렇죠.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사업도 이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 내용도 같이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지원 상품 총 5가지와 뭐 융자 상품 1가지와 부수적으로 고용보험 관련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 컨텐츠는 3년 미만의 창업자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이거 말고도 많은 상품이 있어요. 근데 모든 거를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예, 사업노트를 운영하시는 이명진 이사님이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하고 네. 영상 컨텐츠 이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상세하게 이제 자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시작할 건데요. 사실상 이제 제가 드리는 설명들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좀 워낙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더 다 짚어서 얘기하기에는 사실상 이 동영상 그렇죠. 촬영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다 짚어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한번 부탁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이제 동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문의 주실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이 동영상 댓글로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경우에도 괜찮으시고, 저희 사업노트 쪽으로 오셔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에도 충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자금들이 다입니다. 근데 이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는 자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지 지금 당장은, 지금 이 영상에서는 그렇죠.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지 못하겠지만, 문의를 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직접 확인을 해서 이제 사업주분들께 해당되는 자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수고하신 이명진 이사님께 감사하고요. 사업노트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필승!